이번 강의에서는 외부에서 만든 다른 CAD 시스템에서 만든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가공하는 방식의 3D 컷아웃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델을 IGS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아트캠으로 불러와서 어떻게 가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었던 작업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새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120에 70을 사용하고요. 새 모델 곱하기 120 곱하기 70으로 설정하고 해상도는 이와 같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점을 중앙으로 설정하여 확인을 눌러 새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CAD 시스템에서 만든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릴리프에 보시면 Import라는 메뉴가 있고 그 아래 3D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3D 모델 불러오기를 선택하여서 3D 모델.igs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온 3D 모델의 위치를 중앙으로 놓기 위해서 3D 모델 붙이기 창에 중심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모델이 중심에 모델 상단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다른 옵션을 설정할 것이 없다면 붙여넣기를 하여 외부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릴리프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서 3D 모델 붙여넣기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과 같이 불러온 이 3D 모델을 가공하기 위해서 툴패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를 생성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툴패스 메뉴를 선택하고 하위 메뉴 중에 외곽을 칠 수 있는 3D 컷 프로파일 툴패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D 윤곽 가공은 윤곽의 벡터를 선택하여 방향을 바깥쪽 혹은 안쪽을 선택하여서 원하는 방향의 툴패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벡터 툴에서 사각형 생성 벡터를 선택을 하고 모델의 크기만큼 사이즈 너비를 120, 높이를 70으로 하여 소재에 맞는 모델에 맞는 사각형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고 사각형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취소를 눌러서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벡터를 선택하고 프로파일을 바깥쪽으로 툴패스가 나오도록 설정합니다. 가공 깊이는 상단에서부터 0점까지 가공을 하는데 상단의 높이는 모델 정보에 있습니다.
모델 정보를 보면 27.326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와 근사값으로 28mm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원점까지 가공을 하도록 하고요. 여유는 0으로 설정하여 모델에 딱 맞게 윤곽 가공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차는 100분의 1로 주고 안전 높이는 지금 1mm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소재 상단보다 5mm를 더해서 32mm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곽 가공을 할 프로파일 공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 도구 옆쪽에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구 데이터베이스 창이 나타나게 되고 이 3D 윤곽 가공을 할 공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엔드밀 12mm를 선택을 하고 선택 버튼을 눌러서 12파이 엔드밀로 가공하겠다 라고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다른 옵션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계산을 눌러서 먼저 이 옵션의 툴패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벡터 왜곡으로 하여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툴패스가 생성되었고 28mm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이와 같이 슬라이스가 되어서 여러 줄의 툴패스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다른 메뉴들에 대해서 기능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진출, 추가라는 옵션에 체크를 하고 지금 계산을 다시 누르게 되면 시작점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값이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진입과 진출을 이 가운데로 하려고 하는데 그 값이 아직 적용이 안 된 것입니다. 거리 값을 5mm로 주고 지금 계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의 진입 진출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지금 공구가 좀 빨리 움직여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단계씩 지금 보시면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형식의 진입과 진출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조절 툴바를 닫기 위해서 X표를 눌러서 이 툴바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입 진출을 다른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컷 각도 5mm를 입력을 하여 툴패스를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컷을 적용한 경우 진입과 진출에 2번 겹쳐서 가공하는 이 영역이
오버컷, 거리칸만큼 적용이 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가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조절바를 띄워서 한 단계씩 보면 진입을 바깥쪽에서 하고 선형으로 가공을 한 후에 5mm를 오버컷하고 진출합니다. 다시 진입 위치로 와서 진입을 하고 가공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깥쪽에서 가공을 들어갈 수 있게 진입, 진출, 추가 옵션이 3D 윤곽 가공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출 없음을 선택하고 지금 계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조절 툴바를 끄지 않아서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뮬레이션 조절 툴바를 끄고 다시 계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출 없음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진입만 바깥쪽에서 진입을 하고 나오는 것은 바로 진입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출 없음에 체크를 풀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원형의 원호를 선택을 하고 반지름 값을 10mm로 한 다음에 지금 계산을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출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풀고 지금 계산을 눌러서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거리 값은 5mm로 들어가게 되고 반지름은 10으로 원호를 적용을 하고 오버컷과 겹쳐지는 값은 5mm로 하여 진입 진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 위치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동 위치 옵션을 끄고 지금 계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위치 옵션을 끄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모서리로 진입 진출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툴패스의 시작점에서 진입 진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치로 온 것입니다. 툴패스 창을 닫고 툴패스의 보기를 끄고 벡터를 살펴보게 되면 3D 뷰에서 벡터를 보이도록 토글 벡터를 보이도록 키고요. 지금 선택된 벡터의 시작점이 왼쪽 하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툴패스의 시작점도 왼쪽 하단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툴패스의 시작점을 여기에서 하고 싶다. 여기서 하고 싶을 경우에는 노드 편집에서 점을 하나 벡터에 추가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인서트 노드로 점을 하나 추가하고 다시 그 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점을 눌러 스타트 노드를 선택을 하여 시작점을 여기로 바꿔주고 다시 툴패스를 내게 되면 진입과 진출이 이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툴패스를 다시 계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 에디팅, 노드 편집 창을 닫고요. 윤곽 툴패스를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툴패스 하이 메뉴 중에 방금 생성한 3D 윤곽 가공 선택하고
윤곽 가공 메뉴 중 툴패스 편집을 선택하여서 이전에 생성한 3D 윤곽 가공 툴패스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된 영역 벡터 그대로, 옵션 그대로 지금 계산을 눌러서 진입과 진출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시작점에서 진입하여 가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램프 이동 추가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누르게 되면 소재에 진입을 할 때 이와 같이 램프의 옵션으로 지그재그로 각도를 가지고 진입을 하여 수직으로 공구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 부하가 덜 받게, 부하를 적게 받도록 가공하는 방법으로 진입을 합니다. 지금은 지그재그 옵션으로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위쪽에 있는 나사선의 형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선 옵션을 선택하고 지금 계산을 누르게 되면 툴패스의 이동을 옆에서 보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사선으로 이 윤곽을 타면서 가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드럽게 옵션을 선택하고 지금 계산을 눌러서 살펴보게 되면 윤곽선은 같은 높이를 가공을 하는데 이때 다음 층으로 내려갈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다음 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램프랑 진입 등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브릿지 추가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브릿지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브릿지 옵션은 큰 소재에서 작은 소재들을 윤곽 가공할 때 큰 소재에 계속 붙어 있어서 가공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 툴패스에서 살을 조금 남겨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브릿지를 추가를 하게 되면 브릿지 추가 옵션을 선택을 하고 숫자를 입력하고 그 길이와 두께, 길이 값은 40으로 하고요. 두께는 3mm,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40mm가 남기고 두께 값은 3mm로 설정해서 총 4개의 브릿지를 만들고, 브릿지 타입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3D로 삼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2D처럼 이와 같이 2.5D로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에 체크를 하면 시작점에 브릿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 옵션은 체크를 풀고 추가를 눌러서 브릿지 옵션을 적용하고 지금 계산을 눌러서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브릿지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브릿지는 가공이 마지막 줄에서 이만큼 떠서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소재에 여기에 있는 브릿지만큼이 연결고리로 남게 됩니다. 브릿지 옵션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3D의 형식을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길이 값을 작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계산을 누르면 브릿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가 선택이 안 되어서 툴패스가 계산이 안 되었는데요. 토글 벡터 아이콘을 선택하여서 3D 화면에서 벡터를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벡터를 선택하여 다시 한번 지금 계산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글 벡터 기능을 오프로 하여 벡터를 보이지 않게 설정을 하고 추가 단추를 누른 후에 다시 지금 계산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3D 브릿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를 추가할 때 여기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야지 툴패스에 계산될 때 반영이 되게 돼서 이 값만 수정했을 때는 이 툴패스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까 그냥 그대로 2D 브릿지가 연결된 모습이었는데요. 추가를 눌러서 계산을 하였더니 다시 그 값이 반영이 돼서 브릿지를 만드는 툴패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브릿지를 아래에 있는 Edit Bridge라는 기능으로 다시 한번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Edit Bridge 버튼을 클릭하여 브릿지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뷰로 보도록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브릿지의 위치에 그 중앙점과 조절 포인트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여기에서 개수로 지정을 할 것인지, 거리 값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옵션으로 그 값, 위치와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개수, 4개의 개수로 길이와 두께를 지정하고 직접 이렇게 조절 포인트를 이용하여서 크기를 지정하고 적용을 눌러서 편집한 내용을 여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를 눌러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제가 설정한 편집 값으로 이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서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3D 윤곽 가공을 통해서 3D에 대한 윤곽 가공이 다른 2D에 대한 윤곽 가공도 선택한 벡터에 따라서 그 윤곽을 가공할 수 있고 진입과 진출 옵션을 설정하여 좀 더 부하가 덜 받는 진입과 진출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램프의 이동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부하가 덜 받는 툴패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고 브릿지 추가 옵션으로 기본 소재, 원래 가공되고 있는 소재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3D 윤곽 가공에 대해서 툴패스를 내면서 그 기능을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황삭과 중삭, 정삭에 대한 툴패스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윤곽 가공 툴패스 창은 X창을 눌러서 닫도록 하고 다음으로
황색 가공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색 가공 툴패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툴패스 메뉴를 선택을 하고 3D 툴패스에서 Z레벨 황색 툴패스 생성을 선택을 하고 Z레벨 황색 창에서 릴리프 조합으로 전체 툴패스를 전체 소재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요. 황색 공구는 선택 버튼을 눌러서 엔드밀 12mm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단추를 눌러서 엔드밀 12mm로 그 값을 12mm로 황색 툴패스를 계산하도록 설정을 하였고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12mm에 대한 가공 조건 값이 이와 같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재 여유는 0.2mm를 남기도록 하고요. 가공 방법은 옵셋으로 하여 지금 계산 버튼을 눌러서 황색 툴패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색 툴패스를 생성하였습니다. 이것이 황색이 어떻게 가공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황색 툴패스를 선택한 상황에서 그 아래 시뮬레이션 툴패스를 이용해서 황색 가공한 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된 황색 툴패스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가공 후의 모습이 이와 같이 살들이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색 툴패스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X를 누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살들을 일정하게 모델링에 남게 걷어주기 위해서 중삭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 메뉴를 선택을 하고 3D 툴패스에서 첫 번째 메뉴 릴리프를 통한 툴패스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모델을 따라가는 툴패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영역 가공의 영역은 전체 릴리프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정삭 옵션에서 정삭 공구는 6파이 볼공구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의 가공 방법은 3D offset 가공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중삭이기 때문에 여유 값을 0.2mm를 주고 모델이 따라가면서 툴패스가 가공되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툴패스 이름은 중삭이라고 적어주고요. 지금 계산을 눌러서 중삭 툴패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삭 툴패스가 생성이 되었고요. 중삭 툴패스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중삭 툴패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툴패스 기능을 이용해서 중삭 툴패스를 가공한 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에서 0.2mm 남긴 만큼 남기고 가공된 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삭 툴패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가공 페이지를 닫지 않았는데요. 이름을 정삭이라고 바꾸고 공구는 6mm, 볼공구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여유값만 0으로 모델링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여유값 없이 그대로 모델링을 가공할 수 있게 여유값을 0으로 설정하고 지금 계산을 눌러서 정삭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삭 툴패스를 생성을 하였고요. 정삭 툴패스가 가공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삭을 선택을 하고 그 아래에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정삭 툴패스가 가공하고 난 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의 R값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은 살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잔삭을 이용하여 지금 이 부분, 코너 부분에 대한 툴패스를 다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삭 툴패스를 구하기 위해서 릴리프 가공창은 닫고요. 툴패스 메뉴를 프로젝트에서 선택해서 툴패스 메뉴들을 보이게 한 후에 3D 툴패스에서 3D 레스터 머시닝 툴패스 생성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여서 지금 완성된 릴리프에서 툴패스를 시뮬레이션을 한 지금 상황에서의 남은 살을 잡고 커습은 0.2mm 이하의 것들의 남은 살들을 무시를 하고요. 잔삭 바운드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드리 생성을 누르게 되면 방금 위에서 설정한 옵션으로 가공이 안 된 영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벡터가 보이지 않아서 3D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데요. 뷰 툴바에 있는 토글 벡터 기능을 보이도록 설정을 하여서 잔삭이 가공되어야 할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잔삭이 가공되어야 할 영역을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옵셋을 시켜서 오버랩 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벡터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벡터 툴에 offset 벡터를 선택하여 0.3mm 정도 바깥쪽으로 offset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삭의 영역이 넓어지게 됐는데요. 그래도 바깥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기 없는 부분까지 offset을 해서 이만큼 영역을 넓혀서 이 영역의 코너 부분의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ffset 벡터 창은 닫도록 하고요. 지금 이 선택된 영역에 잔삭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 메뉴를 선택하고 3D 툴패스에서 릴리프를 통한 툴패스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릴리프 가공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영역은 지금 제가 선택한 벡터, 이 분홍색 벡터 안쪽으로 툴패스가 생성되도록 할 것이고요. 정삭 옵션에서 공구는 1.5파이 공구로 잔삭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서 공구 데이터베이스 상을 닫도록 하고요.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기본으로 하고 툴패스 이름을 잔삭으로 하여서 가공이 되지 않은 영역들, 코너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공할 수 있는 잔삭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툴패스를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공을 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잔삭이 깨끗하게, 코너 부분이 깨끗하게 가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릴리프 가공 창을 닫고요.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삭 없이 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툴패스를 가공하기 위해서 NC 데이터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으로 NC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에서 첫 번째 아이콘 툴패스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여 NC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 폴더로 툴패스 각각으로 툴패스 하나에 NC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왼쪽에 있는 옵션에서 첫 번째 체크박스에 선택을 하고요. 파일의 이름은 둘둘둘둘이라고 설정을 한 후에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기계 메이커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컨트롤러의 기계를 선택을 하고요.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NC 데이터가 출력되게 됩니다. 바탕화면에 출력된 NC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은 메모장을 열어서 아트캠 창에 툴패스 저장 창을 닫도록 하고요. 바탕화면에 출력된 윤곽 가공, 황삭, 중삭, 정삭, 잔삭 이 툴패스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모장을 열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성한 툴패스가 가공될 수 있는 NC 데이터가 각각의 툴패스에서 생성된 NC 데이터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트캠은 아트캠 내에서 생성된 릴리프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작업한 데이터도 불러와서 그 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